3월하고도 중순입니다. 한국은 요즘 대설주의보까지 내렸다는데 꽃샘추위가 제대로인가 봐요. 한국 3월의 야속한 추위마저도 그리운 그런 날입니다. 요즘 제가 미쳤나 봐요. 한국하고는 기온이 너무나도 다른 이곳에 자꾸만 한국에서 씨앗을 공수해 심고 있답니다. 미나리, 방풍, 부지깽이 등등 다 봄나물들이죠. 라오스에서 뭔가 키우려면 물을 잘 줘야 한다는 걸 요즘에야 깨달은 저. 그러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는지 자꾸만 씨 뿌리기에 도전 중이에요. 매반이 심어준 쑥갓과 바질만으론 영 성에 차질 않아서요. 한국은 요즘 이런저런 모종이 넘쳐날 건데 참 부럽습니다. 요즘 물을 잘 줬더니만 키 작은 묘목들에서도 새순이 계속 나와요. 참 신기한 게 기온이 40도를 육박할 정도로 무더워지는 3, 4월이지만 라오스도 계절 주기가 지금이 꼭 봄인 것 같다는 거죠. 라오스도 한국의 봄처럼 3, 4월에 피는 꽃들이 참 많기도 하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많이 다른 듯 비슷한 한국과 라오스입니다. 파파야는 먹고 난 씨앗을 여기저기 투척했더니 개팍에 천지로 올라와요. 솎아줄 겸 다른 곳에 옮겨 심어야겠어요. 잡초는 굳이 제거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내려올 때마다 거슬리는 녀석이 있으면 인정사정 없이 뽑아 제끼죠. 뽑아서 그냥 팍봉밭으로 보내면 되니 어려울 것도 없어요. 1시간만 투자하면 다 정리할 것 같긴 한데 손댈 곳이 너무 많은 개팍이라 수도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 다짐하며 웬만하면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구덩이만 보면 스트레스. 요게 70cm 깊이는 좋게 돼요. 위험하게 왜 방치하느냐고요? 저도 하고는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어머나, 호박이 열렸네요. 호박이 열었구나. 이토록 척박한 땅에서 아슬아슬 열매를 맺은 호박이 기특해요. 기도 열었네. 소똥거름이나 더 사다가 아낌없이 줘야겠어요. 호박은 퇴비를 많이 해줘야 하는 앤데 밑거름을 아예 안 하고 심어서 많이 미안하네요. 부대 끼지 않게 곁순이라도 보이는 대로 제거해 줍니다. 그런데 왜 아대냐고요? 오늘은 아침부터 손목이 시려서 아대를 찬 채로 개팍에 내려왔네요. 여기 땅 쩍쩍 갈라진 것 좀 보세요. 이게 무슨 땅이냐 하시겠지만 강흙이 범람에 들어와 쌓인 거라 어쩔 수 없어요. 여기가 건기에는 늘 이렇습니다.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부족하고 상태 안 좋아도 그러려니 해야 살 수 있는 게 라오스니까. 오늘도 이쁜 데만 보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뭐 좀 어수선하면 어떤가요? 이 공간이 저에겐 숨통이 트이는 자연 놀이터인걸요. 칼제비 아짐이 휘두른 정글도를 피해 용케도 살아남은 분홍 알라만다. 이놈도 없애버릴까 하다가 뒀는데 오늘 보니 새삼 아름답지 뭐예요. 나이를 4살 넘게 먹어도 여전히 응석쟁이 덕만이. 오늘도 격하게 아는 채 해주기 전에는 길을 비켜날 생각이 없죠. 이래도 안 비켜준다면 요렇게 홀랑 넘어가야죠.
서툰 손으로 두서없이 뿌린 씨앗들이 며칠 만에 발아하기 시작했어요. 에고, 깊이 안 심었더니 물 줄 때 밀려서 가장자리에 많이 났네요. 그래도 나와준 게 어딘가요? 사실 요건 수년째 수반으로 써오던 건데 실리콘으로 막은 구멍이 자꾸만 새서 이참에 그냥 흙을 부어 화분을 만들어 버렸어요. 장정이 없는 이 집에선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면 많이 디다요. 그러다 보니 상황에 맞게 제가 할 수 있는 방책으로다가 대체하고 말죠. 뭐 아쉽긴 하지만서도 여기에 한국 나물들이 바글바글 하다면 그냥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심은 두 그루의 잭프룻은 새 잎을 피워가며 잘 적응해가고 있어요. 처음에 달궈온 소중한 열매는 몸살하는 과정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곧 다시 멋진 열매를 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미들도 모두 한 차례 지고 난 후 다시 하나둘 피어납니다. 사실 장미꽃 보는 재미에 사는 여자라고 하면 믿으실까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체가 있을까요? 라오스에서도 한국에서처럼 장미와 더불어 살 수 있어 참 다행이에요. 물을 잘 주니 라벤더도 로즈마리도 너무나 싱싱해요. 일요일 아침마다 라오스 방송이 나와서 좀 시끄럽긴 하지만 뭐 그것도 라오스스러운 나름의 운치가 있답니다. 오늘도 쑥갓, 홀리바질, 민트, 호박잎 등을 가득 수확했어요. 쑥갓, 민트, 바질을 섞어서 튀김을 해주었더니 향이 장난 아니에요. 라오스는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퇴비와 비료를 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최소한의 비료와 솥동거름을 사다 쓰는 수밖에요. 100평 남짓한 사이즈인 저희 집. 시멘트와 타일을 주로 깔다 보니 경작할 곳이 많지 않아요. 비탈길이긴 해도 팍봉밭이 덤으로 있어 너무 좋았는데 여긴 이제 우기 때 잠기니 뭘 하기가 애매하고요. 그래도 처음 몇 년은 팍봉도 따고 바나나도 망고도 주렁주렁 열리고 참 좋았는데 중국이 댐을 여럿 건설하고부턴 우기 때만 되면 이전보다 수위가 많이 높아져서 팍봉밭은 아예 밭으로 이용하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전에는 팍봉밭에 애플망고가 주렁주렁 했다죠? 그때는 구워봐도 맘껏 따먹었는데 과거 팍봉밭은 저희들의 최애 놀이터였어요. 그러다 작년엔 홍수로 강물과 흙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개팍도 잠겼죠. 암튼 땅이 필요한데 남은 방법은 딱 하나네요. 빼앗긴 땅을 찾아야죠. 또 이웃집 빌런하고 한판 뜨러가냐고요? 아니요, 사악한 무리들 때문에 놀고 있는 땅이 좀 있거든요. 믿어지시나요? 불과 9개월 전 모습입니다. 저 때만 해도 새로 사다 심은 화초들로
화단이 적잖이 싱그러웠군요. 그 후 2달도 안 돼 다시 폐허가 되었지만요. 아무리 좋은 걸 사다 심어도 그때뿐. 그동안 개누마들 때문에 장렬히 세상을 떠난 나무와 화초들이 셀 수도 없답니다. 그렇게 불과 9개월 만에 전보다 더 처참해진 화단. 이미 지나간 불가능한 것일랑 홀랑 있고 그동안 미뤄왔던 일에 도전해볼 결심. 단단히 굳어 삽도 안 들어가는 개팍보단 나을 테니까요. 한동안 생각이 많았어요. 돈을 좀 들여 철제나 나무로 울타리를 할까? 아니면 굴러다니는 재료로 대강 해볼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요거. 이 집에 간만에 들렀어요. 노이누기네 벽 재료도 여기서 주문했었죠. 제가 원하는 건 대나무 울타리인데 마침 넉넉하게 있어 다행이에요. 요거 한 개가 25,000끼비니 가격 괜찮죠? 전 여유 있게 10개를 구매했어요. 오늘도 픽업 포랭이가 열일하네요. 요 며칠 다른 재료들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들렀었는데 그냥 포기. 이상하게 라오스에선 돈을 덜 들이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끈 하나 없이 엮어서 대강 만들어 놓은 이 대나무 울타리가 여선 부담 없고 나름 괜찮은 재료인 듯요. 요걸로 잘 만들어 봐야 될 텐데요. 요게 생각보다 무거워서 남자들도 하나씩 운반하네요. 요게 10개 25만 끼비예요. 작업 시작! 몸 써야 하는 일이나 단순 반복 노동을 할 때가 제일 싫은 지붕내. 대나무 써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아침 7시부터 몸부림 중. 참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뭐 오늘도 많이 어설프지만 결국 자르긴 자릅니다. 막판에 잘 안 썰리는 부분은 그냥 힘으로다가 부숴서라도 마무리. 갈 길이 멀고 먼데 어째 벌써 녹초가 된 것 같네요. 대나무를 누가 좀 잘라만 준다면 좋겠는데 장비가 없다 보니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꾸역꾸역 울타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불굴의 한국 아줌마. 이날 컨디션이 안 좋아 영상도 일부러 안 찍었기에 CCTV라도 찾아 요렇게 넣었어요. 출근해보니 주인 여자가 저러고 있다면 라오스 메바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렇게 3시간 가까이 경과. 어떤가요? 자연미도 살려주고 가성비도 끝장이고 나쁘지 않죠? 요쪽은 장비가 없어 절단이 어려워서 뜯어낸 대나무로 대강 마무리했어요. 뭐 요런 식으로다가 마무리만 해주면 됩니다만 조만간 장비나 장정의 힘을 빌려 잘라낼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인부에게 시키지 그랬냐고요? 허허, 모르시는 말씀. 내 손으로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제대로 지시할 수 있겠어요. 오늘 작업해보니 대나무 울타리를 어떻게 이용하면 될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또 이렇게 대강이라도 해놓아야 이대로 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고요. 일단 개누마들이 절대 못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미리 볶은 파파야를 가져다 심어뒀어요. 해가 잘 드는 곳은 아니지만 어디서든 잘 자라는 아이들이니까요. 개들 막으려고 소심하게 찔러둔 지지대들은 이제 모두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덕돼지 저놈아, 세상 팔자 좋은 거 아닌가요? 찡찡대지 다음 날 오후, 찡찡아. 조금만 조금만. 와, 어느새 새싹 세상이 된 수반. 이거 좀 봐요. 라오스에서도 한국 나물을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쪽에도 있어요. 여긴 부지깽이 나물과 고수를 심었어요. 발화가 좀 늦는 편이라더니 역시 고수가 이제야 올라왔어요. 아웅 이뻐라. 고수도 있고 부지깽이도 있고. 그러나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여기예요. 이 사악한 놈들과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우리 나물 아가들이 잘 있나 보러 왔어요. 산미나리랑 방풍, 부지깽이로 추정되는 새싹들입니다. 직광이 거의 안 드는 자리라 산나물의 적격일 듯 합니다. 사실 요거 작업하고 어제는 알아눕다시피 했는데 하길 잘했죠? 앞으로도 몇 가지를 더 뿌릴 예정이어서 식탁도 제 맘도 더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오스에서 한국남을 먹어보겠다고 이 고생이라니 스스로도 좀 짠합니다만 라오스에서의 생활이 단조롭다 보니 이보다 큰 재미도 없는 것 같아요. 40도를 훌쩍 넘는 4월이 기다리고 있으니 아무쪼록 끝까지 잘 가보겠습니다. 느리고 부족하지만 행복이 그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게요. 그러고 보니 세상에 어느새 유튜브를 한 지 3년 반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그닥 대중적이고 인기 많은 영상들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나름의 페이스대로 즐기며 이어온 소중한 라오스에서의 기록이었습니다. 그새 500회가 되었다고 하니 사실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 채널 자체가 욕심 없이 연출 없이 그려내는 브이로그다 보니 뭔가 인위적으로 계획하고 촬영하는 건 지붕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고요. 너무 게으른 변명인가요? 500회까지 버틴 것 자체가 사실 매우 신기한 일입죠.
나름 의미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긴 뭐해서 간만에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기로 했답니다. 네, 저도 너무 잘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쁘고 실력 있는 유튜버에 재미난 방송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걸요. 라오스 총구석에서 망치질이나 하고 앉아있는 갱년기 한국아침의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요. 늘 혼자 개고생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가끔은 구독자님들과 함께라 더 든든한 것도 사실. 제가 언제까지 영상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소소하면서도 잔잔한 감동과 재미를 주는 일상 이야기로 만나 뵐게요. 500회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먹어야겠어, 엘사? 응? 어떡해. 왜 거기 있는 물을 먹어? 아유야, 참. 다리도 짧은 것들이 참 애쓴다. 아유, 물 많이 부어놔야겠다. 여기 물이 맛있어요. 안나야, 물이 맛있어요.